미국 날씨는 영하 10도로 떨어졌습니다. 매우 추운 날씨인데요. 한국 날씨는 좀 따뜻하신지 구립습니다. 자, 1월 12일자 월스트리트 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롬 파웰 의장의 이야기에 좀 집중해서 컨텐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려잡겠다는 독해진 제롬 파웰 의장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연임 관련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참석을 해서 이런저런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오늘 주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인플레이션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올해 상반기까지 간다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연말부터 이제 재정 긴축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네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말부터 긴축 본격 시작된다고도 했는데 인플레이션 압박이 올해 중반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즉 현재 작년 말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부담이 상반기까지는 간다는 거죠. 뭐 1분기에 끝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2분기까지는 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게 좀 새로운 이야기가 될 거고요. 다만 올해 지속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좀 뉴욕 증시에 긍정의 영향을 미친 뉴스인데 이런 것들이 힘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표현했는데 당연히 금리 인상과 같은 이제 페드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이 포함이 되겠죠. 자, 전방위 물가 인상 압박 인지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실 작년 중순까지만 해도 페드 측에서는 인플레이션 없다, 단기적이라고 부정하는 분위기였는데 연말부터 해서 확실히 인정하고 조금 숙이고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식량, 주택, 교통비 등 생활 필수품의 비용이 부담이 커지는 거 잘 인지하고 있다라고 밝힌 건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식비들, 고깃값 등등이 다 오르고 있고요. 주택 비용도 오르고 있고 교통비, 주유비 등도 많이 오르고 있어서 실생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도구, our tools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툴이 대표적인 게 결국 금리 카드인 거죠. 자, 결국에 투자자 관심사는 긴축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금리 인상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한 것일 거고요. 그리고 시장의 위축 없이 디플레이션이나 문제 없이 경기 침체 없이 경기 회복과 고용 회복이 가능할 것인가 이게 결국에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our tool 우리의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 금리로 돌아갈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이제 금리가 올라갈 시기가 왔다는 것이고 당연하게도 더 이상 공격적 경기 부양은 없다, 필요 없다라는 발언을 강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대유행 이전의 금리로 되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라며 분명히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다만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정이고 1월 회의 때 계속 논의할 것이다 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건 원래 한 5월에서 6월 이후에 갈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 분위기는 거의 3월에 상승이 이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하고 있는 게 경기 부양을 지금까지 했다가 테이퍼링 이제를 통해서 사실상 이제 팽창은 막는다라고는 했는데 여기까지가 끝일 줄 알았는데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보도는 긴축까지 간다는 거죠. 이제 이만큼 팽창시킨 걸 이제 0으로 가려는 게 정도가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보다 이제 더 짜그라뜨린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인데 이러한 긴축 시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빠르면 상반기, 중반기부터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오늘 말한 거는 연말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연말쯤 대차 대조표 소진 허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 사실상 연말부터는 긴축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 그때는 더 졸라매기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 상황은 또 지금 상황과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 이러한 금리 인상과 긴축까지 가는 것 역시 정책의 정상화의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가 이상하게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으로 가는 것이다. 지금까지가 비상사태였다는 걸 인정한 셈이죠. 그리고 항상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의 핵심은 완전 고용이라는 점은 또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은 최대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게 서로 같이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고용이 안정화되어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해버리면 고용이 달성이 어렵다. 이렇게 서로 같이 묶여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한 노동시장, 그러니까 즉 안정화된 노동시장을 얻기 위해서는 또 물가 안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서로 이제 연결되는 고리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급망 병목 현상, 이제 2021년에 가장 큰 화두였죠.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가 생산이 어려웠고 아이폰이나 핸드폰 생산이 어려웠던 이런 각 자동차와 산업 섹터에서 일어났던 공급 부족 사태가 이제 22년엔 잡힐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공급망 문제 22년에는 해결될 것이라고 했고요. 이런 공급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하게도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메시지까지 전달했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정도가 요번에 파월 의장의 한 말의 핵심이고요.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셔도 충분히 정책을 잡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파월의 발언 확인 후에 코조세 뛴 미국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미국 증시 모두 다 안정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나스닥 정도만 상승 마감하고 나머지는 좀 부정으로 갔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좋게 갔고요. 주요 10개 지수를 대표 주를 봐도 다들 안정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뭐 많이 오른 건 눈에 띄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1% 이상, 2, 3%까지 오른 주식까지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는 푸르른 하루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이 올랐던 이유 역시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 중에 사실 특별히 새로운 게 없었죠. 다 시장 전망치보다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 발언을 확인한 뒤 이제 조금 더 가도 되겠다라는 시장의 판단을 한 것입니다. 나스닥은 어제 겨우 상승 마감한 데 이어서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고요. 주요 지수들도 다 괜찮게 마감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파월의 발언이 가장 인상적으로 읽혔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제 페드가 기존의 계획을 많이 전면 재검토할 것이다, 새로 판을 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스티븐 위팅, 시티 프라이빗 뱅크의 수석 투자 전문 전략가 같은 경우에도 페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전면 재검토할 것, 1월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 이슈가 금리 올해만 4번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슈인데요. 25베이시스씩 4회 인상을 하면은 경제 부담은 적은 방향으로 아마 그리고 쉬운 방식으로 금리 인상이 4번까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자,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 역시 금리 인상 4번 올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시장을 좀 깜짝 놀라게 했죠. 근데 이것들을 조금만 잘 조절해서 한다면 큰 문제 없이 시장에 문제 없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기름값 같은 경우에도 좀 올랐습니다. 오랜만은 아니죠. 80을 넘어섰고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정이 되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미국 증시 중심으로 한번 판단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종목 위주로 좀 더 재미있는 뉴스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